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어보며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 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그 목소리는 작지만 날카로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또는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그 순간 당신은 재판관이자 피고인이 되어 자기 자신을 끝없이 신문하고 벌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것을 괜찮은 듯 꾸려갑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의식이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무의식은 5가지 습관을 통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비교, 자기 비판,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습관 미루기와 자기 방치,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눈에 보이는 폭풍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의식의 그림자가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 당신의 감정과 선택을 지배하며 삶을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로 몰아넣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비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견주는 순간 무의식은 결핍의 렌즈를 씌워 당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비교는 늘 부족함을 보여주고 결코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마시려 하지만 손에 쥔 것은 모래뿐인 것처럼 비교는 당신을 끝없는 갈증에 빠뜨립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비판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무의식은 무자비한 판사가 되어 당신을 심판합니다. 성찰과 자기 비판은 다릅니다. 성찰은 배우고 성장하는 길이지만 자기 비판은 자신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자기 비판은 내면의 아이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너는 쓸모없다 라는 거짓된 믿음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 듯 기뻐하다가 작은 비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의식은 이미 외부의 목소리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인정은 바람과 같아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그것에 의존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자유를 잃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미루기와 자기 방치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무의식은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내일 하면 되잖아. 그러나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미루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무의식의 저항입니다. 자기 삶을 살아내는 대신 스스로를 방치하게 만드는 무형의 족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현실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종종 당신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거짓된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현실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당신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히 성격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삶을 지배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칼 융기 말했듯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변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깊이 분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성장을 막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습관들을 치유하는 방법, 자기자비 감사 진정성, 현재 중심의 삶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지금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의식의 족쇄에 계속 묶여 희생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자유로운 삶을 창조할 것인지. 오늘 이 여정은 당신의 내면을 해방하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의식이 삶을 지배하는 5가지 습관, 비교, 자기 비판, 타인의 인정에 의존 미루기와 자기 방치, 부정적인 사고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습관이 어떻게 당신을 갉아먹고 어떤 방식으로 치유와 전환이 가능한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비교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친구가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지인이 멋진 여행 사진을 올렸을 때, 동료가 승진했다는 말을 전했을 때, 당신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뒤처진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는 무의식 속에서 결핍의 렌즈를 씌워 당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비교는 언제나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빛나는 조각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모습이 사실은 내 안의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은 이미 당신 안에도 존재하는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은 내 안의 가능성이 깨어나고 싶어 하는 신호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비교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불씨가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비판입니다. 성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자기 비판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면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항상 망칠까? 이 목소리는 성장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폭력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수록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쓸모없다 라는 잘못된 신념을 강화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직면해야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비판은 사실 그림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그림자를 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판을 전환하는 방법은 자기자비입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 속에 배움이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소중하다. 이런 언어를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무의식은 반복된 언어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나는 듯 기뻤다가 비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자기 가치를 타인의 목소리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람의 입은 바람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때 당신의 자존감은 늘 흔들립니다. 치유의 길은 진정성입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꾸며진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는 것. 나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산다. 이 선언을 반복할 때 무의식은 서서히 자유를 회복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미루기와 자기방치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내일 하자, 다음에 하면 되잖아 라고 자신을 속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미루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무의식의 저항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의식은 당신을 지금의 늪 속에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 늪은 점점 더 깊어져 당신을 삼켜갑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성장의 순간에 가장 큰 저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행동입니다.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단 한 걸음. 책 한 권을 읽겠다는 부담 대신 단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매일 쌓아갈 때 무의식은 변화가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고 당신은 자기 방치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심는 언어와 상징을 현실로 반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할 때 무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힘은 부정뿐 아니라 긍정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치유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심는 데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그러나 이 불안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다. 나는 부족하다 느낀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언어를 전환할 때 무의식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무의식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족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자기자비, 감사, 진정성, 현재 중심의 삶을 만났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으로 바꿀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치유의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가며 어떻게 당신이 무의식을 넘어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5가지 자기 파괴적 습관, 비교 자기 비판, 타인의 인정에 의존 미루기와 자기 방치 부정적인 사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잠식하며 자존감을 갉아먹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치유와 전환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상처와 그림자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습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답은 4가지 열쇠에 있습니다. 자기자비, 감사, 진정성, 그리고 현재 중심의 삶. 첫 번째 열쇠, 자기자비. 자기 비판은 당신을 얼어붙게 하지만 자기자비는 당신을 녹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괜찮아. 나는 여전히 충분히 소중해.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무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이고 상처난 내면 아이는 점점 안정을 되찾습니다. 자기자비는 더 이상 그림자와 싸우지 않고 그것을 품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열쇠의 감사. 비교는 결핍을 보여주지만 감사는 충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매일 수많은 이유로 자신을 부족하다 느낍니다. 하지만 감사의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작은 감사가 무의식의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한국의 옛말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복을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비교라는 독을 해독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세 번째, 열쇠의 진정성.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할 때 당신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면은 결국 무너지고 그때 남는 것은 공허뿐입니다. 이 진정성은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거절과 비난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진정성으로 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 이 선언은 무의식의 족쇄를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네 번째 열쇠, 현재 중심의 삶. 미루기와 부정적인 사고는 늘 과거와 미래의 당신을 묶어 둡니다. 나는 예전에 실패했어.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나 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것을 느끼고, 지금 손에 닿는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무의식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순간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열쇠는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자 무의식을 넘어서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자기자비를 선택할 때 자기 비판은 힘을 잃습니다. 감사에 집중할 때 비교는 사라집니다. 진정성으로 살 때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재에 머물 때 미루기와 부정적인 사고는 더 이상 당신을 가두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내 무의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그림자를 껴안는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내 삶의 창조자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의 새 언어를 심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반복될수록 그것은 무의식의 언어가 되고 무의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무의식이 5가지 습관으로 당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를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의식의 패턴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패턴을 끊고 진정한 자아로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십시오.